교제 기간은 1년 정도 만나셨다고 합니다. 동갑 밴드 모임에서 처음 만나 남친의 고백으로 만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들끼리 어색한 게 싫어서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해픈 여자 싫다고 얘기를 했고 여자한테 마음을 다 안 주는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항상 바쁜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없는 시간도 만들어가며 만나러 올 정도로 마음을 열었고 톡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미소 지어지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항상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특별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되게 상황이 만드는 동물이고요. 이 사람이 왜 항상 철벽을 치다가 이 여자에게만 마음을 연 것처럼 상황적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대단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게 일편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돌싱남들은 경계심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당연히 심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랑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건요. 사람들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경계심이 심할 거다. 이런 판단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여자나 잘 안 만나실 거라고 봅니다. 남자분이. 예를 들어서 저도 처음에 연애했을 때 똑같았거든요. 첫사랑하고 연애하고 나서 제가 '아 이제 더 이상 여자 안 만날 거야. 여자하면 질렸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만납니까? 시간 지나서 또 만났지?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실패를 하게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요. 힘들어하고 '아 이젠 다시는 여자 안 만나. 여자는 아유 학을 뗐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그때 얘기고 내면 세계엔 욕구라는 게 있어 가지고 또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내면 세계적인 입장에서 제가 판단을 하기는 계속 아픔이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쪼금 이제 여자를 만나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겼을 때 이 보라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라님에게 가능성을 봐서 꽂힌 거지 이게 이 보라님을 유독 대단히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대단히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상황이나 가능성을 보고서 쫓아다니는 거지. 자기가 여자를 만나 봐야 될 만한 시점이 와서 내면 세계에서 시그널을 보내서 자기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가능성이 있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랑 만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행동하면 대단히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무조건 이 사람이 '아 대단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0 개월 정도 지난 3월 초에 동갑 밴드 모임에서 제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에게 부축받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중간중간 기억이 끊겨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며 남친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친에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군요.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카톡으로 어제 실망했다며 그런 모습 보이려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더군요. 보라님은 그제서야 실수가 떠올랐고 전화로 사과를 했지만 남친은 생각을 해봐야겠으니까 전화 카톡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남자친구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게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친구는 돌싱이에요. 실패를 한번 겪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외도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오르겠죠. 이 사람은 안 그래도 경계심이 심한 사람인데 이러다가 또 이 관계가 흔들리고 부서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라는 불안한 감정이 솟아 올라왔을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들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는 두렵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런 행동을 이제 보라님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 알겠다고 하고서 넘어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제 그런 불안한 감정이 굉장히 심해졌나 봐. 이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생각할 시간을 갖게 "전화 카톡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보라님은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이틀 지난 월요일 날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잘못했고 빌었다고 해요. 그런 행동을 이틀 만에 보이니까 이 남자분은 어떻겠어요? 이 남자분은 자기의 감정을 추스릴 만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남자에게 이틀 만에 사정하고 비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남자분은 어떻게 학습을 하겠어? 자기의 불안한 감정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애가 엄청 더 불안해졌을 거예요. 불안한 감이 더 심해지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심해지고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게 만들고, 이 두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시간을 달라 그랬을 때는 무조건 시간을 주는 게 맞고, 두 번째로 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때 실수하는 건 맞지만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죄인 같은 행동이 아니라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지 그 상대방이 우리를 건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상대방을 죄인 취급해서 받아주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돼요, 상황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떳떳한 사람이 돼야지 상대방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다라고 빌고 그러거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이틀 정도 지나서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시간 내서 보러 오지도 않을 거고, 보라님이 다른 남자 만나도 상관없으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으며 보라님과 모든 게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다가 휘발유를 확 뿌려버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확 타올라서 아예 그쪽으로 이제 노선을 타버린 거죠. 만약에 보라님이 시간을 두시고 생각해봐, 충분히 생각해봐, 그리고 너가 부정적인 감정 없을 때 그때 와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 소화시키고 왔을 거예요. 100%. 내가 구인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 엄청 커진 상태가 돼버렸던 거죠. 여러분들 절대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을 남친에게 매달렸고 제가 아파서 불면증 약까지 먹으니까 그는 카톡에 답은 하겠다. 이거는 불쌍해서 해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불쌍한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치가 높아서 정말 내가 건강하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발에 오줌 누기 같은 마음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카톡에 답은 하고 전화도 해주겠다. 사랑했던 마음을 단칼에 끊을 수 없어 보라님이 자기를 놓을 때까지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내가 행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님의 카톡에 단답형 답만 겨우 하더니 갑자기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이유가 어색한 게 싫어서 그렇다는데, 4월 초에 한번 만났는데 보라님은 보지도 않고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TV만 보고 보라님과는 얘기를 안 하고 겨우 대답만 하더니 2시간 만에 집에 보내더라고요. 저녁에 걷기 운동을 가끔 하는데 으슥한 길에서 차가 따라와서 무서웠다고 대답하니까 글쿤이라고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친구라도 1위는 안 할 건데 이 사람 나 진짜 사랑 안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친구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 남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제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연락은 해주고 있는데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야. 보라님이라는 사람을 사랑했던 어떤 한 남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사랑해서 선택해서 만났는데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까지 흘렀을까라는 감정이 들었을 거라고 봐요, 저였으면. 이 남자도 사실은 인간관계를 잘 모르는 거야.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거나 그냥 괜찮아지겠지라고만 생각을 하시죠. 이 남자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남자도 왜 이렇게까지 관계가 흘러왔을까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고서는 이제 동정심에 이런 감정만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남자가 몰라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라님이 으슥한 길에 차 따라와서 무서웠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애들도 아니고 반응 끌어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초등학생도 알 텐데요. 그러니까 수준이 보이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랑 안 하는 마음이랑 상관없이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좋은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상대방의 반응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행동이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반응 살피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갖다 파악하려고 하시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 자체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자, 지난주 아침 통화할 때 진짜 나 안 보고 싶나, 평생 안 봐도 되나 이러니 그렇다 하더니 톡으로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어제 하루 톡이 없어 전화를 하니까 여러 번 만에 봤더니 바쁘다고 전화 들어온다고 끊더니 1시간 뒤에 전화 와서 아까 전화 글이 끊어서 신경 쓰여서 전화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감정은 그냥 미안한 감정만 남아있는 거죠. 가치는 이미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요. 동정심에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냐?
보라님이 지금 취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태도가 계속 어줍지 않게 동정심 유발하고 반응만 끌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관계만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게 완전 제로가 돼 버리는 거죠. 잠깐의 헤어짐이 두려워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그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침 전화나 톡으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하고 퇴근할 때도 톡합니다. 아직 선톡은 거의 안 하고 전화도 그렇고 밀당을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나를 받아주고 있는 거지. 네, 어쩔 수 없이 본인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회복이 될까요? 일단은 관계라는 건 일단은 끊어내고 신뢰감을 형성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 카테고리화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적어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재 카테고리화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지 관계가 회복이 될 거예요. 이 남자도 보라님을 막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대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잖아, 자꾸.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여태까지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신뢰감을 쌓게 만들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합니까? 걔가 정상적으로 나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얘가 어쩔 수 없이 만나주게 만들면은 이게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됩니까? 세 번째 질문. 마음 비워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랑한다 해주면 놓아야 되나 싶기도 하다가 다시 희망이 싹트고 그럽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신뢰관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재 카테고리화 한 이후에 다시 현명하게 데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지. 다만 잠깐의 헤어짐이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처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헤어져 있었으면 그 사람도 생각할 시간 갖고 정상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만났을 거 아니야. 왜 매달려서 이 사단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왜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같이 떨어뜨리고 동정심에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